데스크에서는요,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 모시고 세금 보고 마감을 앞두고 우리가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마감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몇 시까지 세금 보고가 돼야 되나요? 12시까지니까요. 밤 12시. 네. 이제 소인, 그러니까 우표로 붙이시는 분들, 페이퍼 파일 하시는 분들은 네. 소인이 4월 15일로 찍혀야 되고요. 소인이. 네, 그러니까 우표 그 도장 찍히는 것이. 그렇게 하고 이 파일 하시는 분들은 11시 59분까지만 파일을 하면 59분까지. 네, 네. 요즘 뭐 예전에는 이맘때가 되면 우측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그 TV에서 생중계하고 막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경우는 없죠. 대부분 이 파일을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진풍경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뉴스에서도 오늘 마감 뭐 중앙우체국 위치가 어디입니다 이런 뉴스도 보도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러면 일을 하시면서 이 파일링을요 11시 58분, 57분쯤에 하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아하, 네. 그렇게까지는 네,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11시 59분이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고 그 정도까지 갈 거면 익스텐션 하는 것이 좋고요. 연기하는 걸 네, 그럼요. 차라리 익스텐션을 하고 그 다음날 4월 16일에 편안하게 파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맞출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그럼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게 질문이에요. 뭔가가 다른 게 있지 않느냐. 그냥 성격이에요. 그냥 뭐 오늘 안 하고 내일 해도 되는데 본인 마음이 나는 꼭 약속을 지켜야 돼. 나는 그냥 4월 15일이면 그냥 4월 15일에 주기도 끝내야 돼.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만약에 오늘까지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 보고 신고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분들은 이제 6개월 동안 자동 연장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 신고는 어렵나요? 간단해요. 예, 개인 같은 경우는 4868 폼을 이용해서 그냥 파일만 하시면 돼요. 허락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토매틱 익스텐션이라 그래요. 자동 연장. 그래서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내 신고를 연장하고 싶습니다. 연장하겠습니다 하고 파일만 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 신고를 4868 폼을 이용해서 하지만 이것은 서류를 그때까지 제출하겠다는 것이지 세금을 그때까지 납부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4월 15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납부 세금이 있으면 반드시 그때까지 납부를 하셔야 페널티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세금을 늦게 낼 양으로 연장을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랬다가 세금 그때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시는데 세금 납부는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estimate tax 예상하는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 거기서도 또 둘로 나눠져요. 어떤 분들은 적절히 납부하고 모자라면 나중에 내죠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페널티나 이자를 정부에 납부하고 싶지 않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납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국 분들은 아닌데 그 심장 전문의하고 그다음에 그 마취 전문의하고 그 두 부부가 있는 그 고객을 여러 해 도와드렸었는데 이분들은 되게 힘들었어요. 그 직업에서 오는 건지 모르지만 굉장히 액큐레이트 해야 되잖아요. 심장이고 마취고 그러니까 모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딱 내야 돼. 더도 내기 싫고 덜도 내기 싫어해요. 그러면 자료라도 일찍 줘서 미리 준비하게 되는데 포트폴리오가 또 복잡해서 그게 또 안 돼요. 그런데 무조건 그걸 원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애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럼 회계사분께 드리는 피가 좀 높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 뭐 피도 피지만 그렇게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보만 다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포트폴리오가 복잡하기 때문에 항상 연장을 해야 돼요. 근데 연장 신고를 하는데 4월 10일까지 정확한 세금을 내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면 회계사도 힘들고 본인들도 힘들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1만 불 정도 된다. 그러면 한 12만 불 정도를 약간 쿠션을 두고 연합을 해놓으면 페널티는 피할 수 있죠. 그럼 만 불 내가 더 내놓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2019년 4월 15일까지 2019년도에 예납세금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예납세금을 처리하면 되는데 뭐 자유시간 싫어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러면 참 회계사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렵죠. 네. 계산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충분치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으로 에스티메이트해서 가깝게 이제 해드려야 되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러다 보면 뭐 예기치 않은 소득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땐 조금 그 회계사들이 좀 어려움을 겪죠. 네.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금 내야 할 돈이 지금 당장 없어요. 4월 15일까지 내야 될 돈이. 네. 그래서 이제 연장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거는 이제 우선 연장 신고를 할 때는 국세청에서 이 납세자가 얼마의 세금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빌링도 안 와요. 컬렉션 노티스도 안 오고 금액을 모르니까. 네. 그럴 때는 그냥 뭐 익세저 해놓고 이제 페널티하고 이자를 감수하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집을 리파이낸싱 한다든지 또는 이제 빌려서라도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파이낸셜 그 어빌리티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그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 현재 돈이 없다. 근데 세금 보고는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파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이 마련되면 이제 보고하고 싶다. 그럴 때 익스텐션을 파일하시고 시간을 좀 벌으신 다음에 마련이 되면 그때 파일을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페널티는 얼마고요? 이자는 어느 정도 내야 되나요? 페널티는 보통 이제 5%부터 시작을 하고 늦어지면 늦을수록 이제 애드가 될 수가 있고요. 이자는 한 매년 그게 매 쿼터마다 바뀌는데요. 지금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자가 만만치 않네요. 6%. 네, 그럼요. 이자율이 그 프라임 레이시 내려가면 이것도 같이 내려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네, 그렇습니다. IRS도 거기에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네. 이자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인데. 그렇죠. 그래서 가끔 그 납세자분들이 이자율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간단해요. 구글에 들어가시면 돼요. 거기서 IRS interest rate 이렇게 치면 아주 그냥 쫙 나옵니다. 정보. 과거 거부터.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쨌든 나는 4월 15일 안에는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할 거예요. 근데 아직 못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좀 서둘러야 되는데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좀 점검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실수 중에 두 가지 실수가 있어요. 하나는 소득을 누락하는 실수가 있고 하나는 내가 공제받아야 될 것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소득을 누락하면 국세청에서 득달같이 연락이 와요. 이제 뭐 물론 이제 숨겨진 소득이야 뭐 국세청에서 모르니까 감사나 해야 알지만 드러나 있는 소득, 뭐 이자 소득이라든지 배당금이라든지 또 제3자를 통해서 리포트 되는 그 소득, 1099이라든지 뭐 파트너십 S 코퍼레이션 이런 데 인베스트해서 받는 K1이라든지 이런 것이 누락이 되면 제3자로부터 이미 리포트가 됐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알게 되죠. 이런 것은 바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는 거는 편지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편지로 연락이 전화로는 연락 오지 않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전화로는 IRS가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편지로 연락이 옵니다. 전화로 연락이 올 때는 이미 그 서면으로 여러 차례 통보가 간 뒤에 관련된 내용으로 콜렉션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콜렉션 이슈는 그런 연락이 오는 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또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사례를 예를 들어서 사기당한 사례까지 예를 들어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지금 질문 주신 거 답변을 드리면 소득은 누락되면 IRS에서 득달같이 연락이 오는데 내가 합법적으로 공제받을 걸 누락하면 누가 연락 주죠? 아무도 연락 주지 않습니다. 자기만 손해봐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받아갈 건 철저히 받아가지만 당신 왜 이거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 신청 안 했죠? 라는 연락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세금 보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될 것은 첫째, 소득 누락, 제3자를 통해서 기록된 소득이 누락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합법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혹시 빠진 게 있는지 이런 것을 차분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보고하는데 전문가들도 뭐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지난해 소득세 신고서 지금 같으면 2017년도 거를 갖다 놓고 그때 보고된 소득과 공제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제적인 사건이 없는 한은 소득의 구조나 공제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점검해보는 간접적이면서 중요한 것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그렇게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금방 볼 수 있으니까 본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요때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 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절세하는 방법이 없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절세는 뭐 1년 내내 하는 것이 절세입니다. 네, 뭐 세금 보고할 때 잠깐 생각하는 것이 절세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그렇게 초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혹시 연금 같은 것을 불입할 여력이 된다면 이건 역시 좋은 절세 방법 중 하나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후다닥 할 수 있는 것은 뭐 IRA를 가입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계사들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한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는 막 마감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럴 때 실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회계사가 실수했다고 회계사를 탓하지 마시고 본인 거니까 모든 소득세 신고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어요. 그게 무슨 이유든 간에 왜? 본인이 최종적으로 사인해서 파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본인 소득세 신고 내용을 회계사가 준비한 거를 파일하시기 전에 같이 한번 점검해서 혹시 이런 건 뭔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하는 과정에서 혹시 실수가 있으면 발견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런 단계에서 회계사하고 앉아가지고 라인 바이 라인 체크업을 하면 회계사가 되게 불편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라인 바이 라인 보는 건 그렇고 본인이 이제 점검을 하신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점검한 다음에 혹시 한 건, 두 건 질문이 있을 때는 한번 질문하신 다음에 마무리를 하면 그러면 아마 실수를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점검해야 될 부분 가운데 이제 소득 누락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소득이 누락된 거에 대해서 세금 보고할 때까지 몰랐어요. 세금 보고를 하고 나서 IRS가 너 소득 누락했어라고 편지가 날아오면 우리는 가슴이 출렁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는 그냥 누락된 부분에 대한 세금을 또 내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누락된 세금 통보를 받았는데 그 소득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고 그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냥 바로 납부하면 되죠. 왜? 내가 인정을 하니까. 그런데 어떤 소득은 그 규모가 크고 또 이걸 내가 다 소득으로 보고하기에는 내가 좀 억울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이드 일을 해서 커미션을 받았는데 그 커미션에 대한 세금을 10,000불을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나는 이 커미션을 벌기 위해서 내가 뭐 랩탑도 샀고 뭐 운전도 했고 등등 이런 비용이 발생됐었다. 그럴 경우에는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혹시 그 소득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하고 상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번 상담을 해서 혹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IRS에서 너 이 부분에 대한 소득이 누락됐다라고 편지가 왔을 때 이거 좀 문제가 좀 있네 해가지고요. 제가 다시 서류를 이제 회계사랑 의논을 해가지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IRS에 편지를 보내서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공제돼야 하는 부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10,000불이 아니고 한 5,000불 정도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납세자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국세청에서 그렇게 서신을 보내서 받았다는 것은 광의적인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응답은 얼마든지 본인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활자로 찍힌 것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서신이 오게 되면 그 활자체도 무슨 법처럼 써 있어가지고 노티스 막 이러고 네, 그래서 말만 들으면 그냥 이게 그대로 정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미국은 참 좋은 게 제가 미국에 와서 30여 년 동안 이렇게 쭉 회계와 세무 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즉 국세청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변명을 하고 또는 증명을 하고 해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100% 내가 인정을 하고 이건 내가 뭐 어디 갈 데가 없다, 이건 내야 된다, 그런 건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본인 생각에 억울하다든지 또는 얼마인지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가 의논하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좀 더 좋은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동안에 혹시 IRS로부터 괘씸죄에 해당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 괘씸죄라는 게 있죠. 미국 영어로는 괘씸죄를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보면서 그런 거는 뭐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다 미국 국세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이입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장이 합리적인 건 억셉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트라이하는 것은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전문가하고 의논하면 이건 가능합니다.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는 걸 방향을 잡아드리니까 가능할 경우에는 또 그 금액이 시그니피컨 하면 그러면 당연히 하는 게 좋죠. 또 질문이요. 4월 15일에 맞춰서 세금 보고하는 거 하고요. 연장을 해서 이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 연장을 할 경우에 혹시 감사에 더 잘 걸리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꼭 4월 15일까지 나는 감사를 좀 안 걸리기 위해서 4월 15일까지 파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거나 또 온타임에 한다고 해서 더 이익이 있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투자를 여러 군데 하시는 분들 해외 재산이 있고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다가 연장을 해요. 저는 한 번도 온타임에 파일해 본 적이 없어요. 4월 15일에 파일해 본 적이 없어요. 100% 지금까지 whole my life 그냥 100% 연장했어요. 그럼 제가 감사 걸리고 싶어서 연장하겠냐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도 연장을 안 하겠죠. 뭔가 수입이 들어오는데도 굉장히 많으신 뭐 그런 것보다는 남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손님들 걸 먼저 해드려야 되니까 저는 항상 제껴놓고 연장을 아예 처음부터 해놓고 빼놓고 그래갖고 이제 고객들 거 먼저 챙겨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천천히 이제 제 것도 준비해서 파일을 합니다. 그래서 연장하는 것이 결코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복잡하거나 그럴 때는 연장을 해서 그 회계사들이 좀 숨도 쉬고 그러면서 차분하게 정리해서 보고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간단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파일해도 지장이 없죠. 그렇죠. 네. W2 한 장이라든가 네. 1099 두 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빨리빨리 하는 게 훨씬 서로가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